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뭐, 가장 힘든 방송이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방송에서, 어느 방송에서 언제 그랬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오늘 방송이 또 지금까지 중에 최고 힘들고 마음 아픈 방송으로 느껴져요. 에휴, 대통령님이 승리하셨거든요. 우리 대통령님이 이기셨고, 우리 대통령님은 이재명 지사님, 조국 법무장관님,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조용하지만 조금씩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직 그냥 가만히 계시는 수많은 애국적 정치인들, 물론 다 민주당에 계십니다. 그죠? 가 함께 우리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실 겁니다. 그 초석을 다지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나라는 법과 질서,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든 어디에서든 정정당당할 수 있는 나라. 그거를 우리 대통령님이 세우는 거에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그거에 성공하셨는데, 저는 우리 대통령님 어제 얼굴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란다고 느꼈거든요.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저는 대통령님도 그렇고 조국 장관님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가, 그분께서 단 한 번도 흐트러진 표정을 보이지 않으시고 취임식까지 쭉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키고 이재명 지사님,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켜지면 차기는 이재명 지사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본인이 아무리 하기 싫어도 역사와 우리 국민들의 부름 앞에 차출될 수밖에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재명 지사님처럼 결국은 우리의 촛불 정부의 세 번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자격이 충분하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마음 아픈 게 좀 가셨던 것 같습니다. 어제 또 한 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우리 김혜경 여사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든 이유와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 말도 안 되는 얼척없는 걸로 기소까지 당하고 그러신 우리 조국 장관님의 배우자분이신 정 교수님, 적극적인 그리고 매우 합법적인 자기 방어권, 즉 자기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과 진실을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기사 건수는 100만 건이 넘었다지만 기간은 짧았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스스로의 입으로 스스로의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조국 장관님과 정 교수님,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으면서도 아직도 말 한마디, 단어 한자를 못하고 계시는 김혜경 여사님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참고인 조사인지 뭔지 모르지만 경찰에 출두하면서 김혜경 여사님이 그러셨었죠. 우리 안에 우리를 단결시키지 않고 갈라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갈라지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작년 12월 얘기죠. 제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안 하고 그러면서 우리 지사님과 둘이서 묵묵히 그 오랜 세월을 견뎌내셨죠. 작전은 실패하고 있잖아요. 본래 문재인 더하기 조국하고 이재명 더하기 윤석열 이렇게 해갖고 편을 갈라서 싸움이 나야 정상인데 지금 다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조국을 편을 들면 이재명 편은 안 들어야 되는데 조국, 이재명, 문재인 같이 편드는 게 제일 많죠. 그냥 이거를 갖고 아직 편싸움을 하는 분들이요. 저는 YTN을 보기로 했거든요. 낮 시간에. 그러니까 저녁 때 아침에는 뉴스공장을 듣고 저녁에는 JTBC를 보는데 낮에는 YTN을 보는 거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는 쪽에 그러니까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길 것 같은 쪽으로 자기 힘을 움직이는 그런 뭐 세력은 아닐 거고 그런 분위기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그 분위기는 YTN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YTN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난 무슨 언론 쿠데타가 벌어질 줄 알았는데 어제 상황 지나면서 되게 맥이 빠진 게 제가 본래 바보지만 바보인 게 진짜 증명된 게 그 110만 건의 기사를 조국 장관을 두고 쏟아낸 그게 언론 쿠데타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끝난 건가 봐요. 참나 기가 차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군대 혹은 이런 식의 조직들 이런 물리적인 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쿠데타라고 검찰 쿠데타라고 막 그럴 때 아니 권총 한자로 안 쓰는 검찰들이 쿠데타면은 그냥 임명권자가인 대통령님이 그냥 해임해 버리면 되는데 왜들 저러지?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서도 저 역시 너무 무시무시하게 국민을 위하는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거에 되게 객관적인 사실 같은 거에 기초하지 못하고 공포에 질리는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시피 한가 봐요. 그러니까 쫄보들이잖아요, 진짜. 그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들 갖고 110만 건 막 이렇게 쏟아 부었는데 대통령님도 못 뒤흔들고 뭐 유튜브 뭐 일각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다음에 뭐
실검 띄우기. 실검도 보니까 네이버, 다음은 못 봤는데 네이버는 문재인 지지, 문재인 탄핵, 이거가 그 문재인 지지를 기사를 눌러도 문재인 지지, 문재인 탄핵, 팽팽하게 맞서. 그 다음에 문재인 지지율, 그러면 문재인 반대율, 이렇게 두 가지 검색어가 한꺼번에 있는 기사들만 띄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조작을 하는 거죠. 그게 너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힘없는 사람, 그 언론 권력, 뭐 조작질, 그 모사꾼 권력, 그런 거를 벌벌벌벌 떨었던 제가 아직도 겁은 납니다. 어쨌든요. 참 한심하고, 얼척없고 한심하고. 우리 대통령님은 왜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왜 그렇게 얼굴이 고통스러우셨고 마지막까지 조국을 보도는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마지막까지 저울질을 하셨다. 그리고 발표문, 입장 발표문도 두 가지를 준비를 시키셨다. 라고 보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세대 언론인 중에 언론 알아야 바꾼다. 그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그분은 다른 모든 정치권의 사람들을 정치공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님하고 그 다음에 털보 총수를 믿죠. 근데 그분이 대통령님을 믿는 이유를 보면, 저는 우리 대통령님이 바둑 두시는 걸 몰랐는데 바둑을 두신다는 것 같습니다. 그 어날바, 그 젊은 청년분, 우리 자식 세대의 진짜 언론인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정치초단님하고 어날바 두 분이요. 그 어날바님이 이제 우리 대통령님을 보면서 표현하시는 게 뭐냐 하면, 엄청나게 믿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바둑을 수비를 할 때 정석대로 둔다. 바둑을. 근데 맹공을 펼칠 때 그분 본인이, 그러니까 되게 부러운 게 그 역사 소설 같은 걸 되게 엄청 많이 읽었더라고요. 저도 6학년 때 우리 부친께서, 우리 아버지가 직업 때문에 학교가 없는 중고등학교, 인문계 중고등학교가 없는 진짜 그런 곳으로, 그런 곳에 있는 교회로 가셔갖고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가면서 엄마 아빠 슬하를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시킨다고 타지로 보내버렸어요, 서울로. 그래서 근데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으면 한문도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되지? 그래갖고 숙제 안 하기 시작했을 때 한문 한자를 왜 중요한가를 얘기해 주셨을 거고, 우리 아버지는 국한문 혼용 글씨 명필이었는데, 우리 아빠가. 저는 중학교 때까지 배운 사자성어 말고는 모르거든요. 뭐 아휴. 그 다음에 또 이제 역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거 얘기를 해줬을 텐데, 아빠하고 같이 살았으면. 어쨌든 근데 우리 언알바님은 뭐 이조 시대 때, 그러니까 뭐 왕조실록 그런 것도 엄청 잘 알고 바둑도 알고, 저는 축구로 이해를 합니다, 상황을. 근데 그분은 그러시면 축구하고 탁구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분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살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지금 한참 벌어졌던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자꾸만 지키지 못했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엄청 많이 생각나나 봐요.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 차기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낙연 총리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김총수, 털보총수 원망을 했었죠.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런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어제 이제 우리 대통령님하고 조국 장관님하고 김혜경 여사님 때문에 아팠던 마음이
더 마음이 아파져서 드디어 눈물을 막 한참 울었는데, 그 이유는 오늘 아침에 이 사실과 진실,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폭로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을 얘기하시는 뭐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모든 게 다 몰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요. 동양대 총장은 왜 그러고 있는 거고, 기소는 왜 시켰냐. 결국 일로 몰리잖아요. 근데 인터뷰 해주시는 분께서, 그러니까 뉴스공장과 전화통화를 했던 전현직 동양대 당직자 일하셨던 분들을 색출이라는 표현을 쓰시더군요. 색출하는 과정이 있었고, 기사는 사라지고 있고, 그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결국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그 민주당 쪽에서 문재인은 얼굴마담이고 일 터질 때마다 해외로 도망간다는 얘기 나온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생각난 게 뭐냐 하면, 유재일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관료들이, 장관들이 얼마나 멍청하냐면, 그 장관들을 데려다 놓고 관료들이 뺑뺑이를 돌린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그 누구죠? 그 접시꽃 당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담쟁이, 이런 시 쓴 분, 성함 생각 안 나는데요. 얼굴은 생각나는구만. 아유, 진짜. 아무튼 그분을 그렇게 행사에 행사 스케줄을 짜갖고, 장관님 여기 가셔야 됩니다, 저기 가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 그렇게 돌아다니셨다고. 그래서 그렇게 휘둘리다가 일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이제 교육부 장관에서 내려왔잖아요. 우리 대통령님이 당신의 외유 스케줄을 어디에서, 외교부에서 조율해가지고 짜겠죠? 그러면 그걸 다 모르셨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요번까지 느꼈던 게, 우리 대통령님이 청와대만 비우면 사고가 난다. 행정관들, 지난 겨울에는 생각나는 이름 김태우였고, 그 다음에는 언제였는지, 왜 대통령만 청와대에 없으면 이 난리가 나냐고 그 얘기를 한 기억은 나는데, 언제였는지 구체적인 사건 생각도 안 나고, 이번에도 난리가 아니었죠. 대통령 없을 때 청와대하고 검찰하고 싸움 났잖아요. 총리까지. 청와대, 국무총리, 그 다음에 집권 여당, 여기서 윤석열 총장의 검찰을 완전 공격을 했죠. 대통령님은 무엇을 고민하셨을까요? 저는 조국 장관을, 윤석열 총장을 믿는 기초 위에서 조국 장관을 임명하시는 자체 확인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둘러놓고 밤늦게 만나셨다면서, 이걸 둘러놓고 마지막으로, 너무 신중한 일이니까 이것과 관계된 사실 관계 확인을 조국 장관님께 직접 하셨겠죠. 근데 저는 4시간인가 경론을 벌였다는, 그러니까 청와대 아마 실무진, 보좌진들하고 토론이 4시간 넘게 진행됐다는 것 같은데, 거기서 오가는 말씀을 들으신 것이 우리 대통령님의 고통의 근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너무 시건방을 떠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정말 저의 오만방자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기셨는데도 기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을 믿고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니까요.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그죠?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다 아실 것 같고 이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몰렸죠. 홍준표 씨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해석도 양면적이죠. 여기까지 알고 일부러 엮여줬다. 뭐 아니면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누구가 항명 상태로 조국이 임명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했거나 아니면 얼씨구 좋다 덥석 물었거나 다 뭐 이러든 저러든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의 쪽팔림이 아니게끔 하려면 이 수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동양대 총장이죠. 왜 없는 소리를 한 건지. 국정원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유재일 씨 방송에서 알게 됐던 이 정치사회 운동권 내부에 있는 지하조직 5, 그러니까 적극적인 작전 활동을 하는 곳으로는 구 남총련 학생조직, 구 전북총련 학생조직, 이쪽은 자한당 쪽으로, 이쪽은 민주당과 진보진영 쪽으로. 그런데 미국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 세력 쪽에서 이거를 운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CIA의 전략적 자산까지 들어가는 거죠. 심상정, 안철수, 하태경.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타격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를 낸다, 산불을 낸다, 요양원에 갑자기 불이 난다. 근데 그 요양원이 왜 이명박 사돈인 효성이 거기 보험료 나오거든요. 왜 그런 데서 불이 나지? 그 다음에 왜 이명박근혜 때 제가 기억하는 건 이명박 때는 뭐까지도 관심이 별로 없었는 어쨌든 부끄러운 얘기니까 말씀 더 이상 안 드리고요. 그러니까 딱 정석 그 패턴이 있었잖아요. 국정원 직원이 자기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한다.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은 언제 제가 더 이상 별로 드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때 들어와서 노회찬 의원이 작년에 갔고 정두원 의원이 올해 또 가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맡아 하는 이곳이 있었죠. 와해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무사, 독사파 이런 어제 김관진 씨가 잡혔더군요. 스트레이트예요. 평상복 입고 지하철 타고 다니시던데. 와해된 것 같다고 느끼는 거는요. 뭐 내부자의 폭로와 더불어서 지지난주인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아슈라 백작 제가 유시민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쪽에서 일어난 일을 여기 합법 공간에서 여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중적인 말을 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논두렁식의 검사, 그러니까 입을 열었잖아요.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 논두렁시계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조작질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이것이 검찰이 했던 게 아니라 국정원이 했던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여기가 와해된 것 같습니다. 와해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미국에서는 앱스테인이라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그 소아성매매를 매개로 정치인들을 엮어서 다 그 블랙북이라는 데에 빌 클린턴을 위시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정보요원이 출신이라고 정보요원 쪽이니까 건드리지 말라
얘기를 2008년에 들어서 수사를 중단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근데 그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트럼프 인수위원회하고 그 장관직에 임용되기 위해서 면접을 할 때 그 말을 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어쨌든 그 앱스틴이 올해 최근에 감옥에 구속됐는데 퍼블릭 커럽션이라는 혐의로 뉴욕주에서 기소가 돼서 체포됐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게 불거지면서 그 장관은 그 얘기를 하고 사직하고, 근데 그 앱스틴이라는 사람이 흥정하려고 했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하고 빨리 벗어나려고 했는데 감옥 안에서 죽었죠. 근데 목뼈가 자살이라고 보기에는 부러지는 데가 너무 많아서 타살로 추정된다. 타살이겠죠. 트럼프는 그 사람이 타살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트위터를 리트윗했고, 근데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죠. 미국은 아직도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올해 그 사람이. 2016년에는 힐러리 때문에 한 5명쯤 죽었었고, 그 전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도 한 오바마 때문에 한 5명인가가 죽었었고, 그 전으로 가면 이거는 길어지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아무튼 그런 걸 우리는 의문사라고 하나요?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시민이 얘기했던 그거, 처자식을 인질로 잡아서 협박하면서 다 떠안고 가라, 뭐 이런 얘기가 되면 그러면 자살하는 건가요? 감옥에 있는 드루킹도 자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동양대 총장님도 자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끝났는데 법과 질서, 원칙이 지켜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새로운 나라, 정말 제대로 된 나라의 문은 열렸고, 이분들과 또 뭐 많잖아요. 이종걸 의원 많잖아요. 이제는 자유로운, 왜 자유롭죠? 여기에 엮여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 또 기타 등등 민주당에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될 건데 다 끝났는데, 그래서 더 이상은 그 앵커 브리핑이 아니라 뭐였죠? 비하인드 뉴스에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그 아픈 얘기를 맨 마지막으로 하던데, 그래서 여론에 밀려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혹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까봐 여론에 밀려서 법과 질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관행이 고착되고, 그 속에서 이런 세력들이 여론전을 펼치고 세력들을 투입해서 작전 세력, 행동 세력들을 투입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해서 판을 뒤흔드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적폐일 수밖에 없는 권력을 유지해 나가던 이것이 더 이상은 지속될 수 없는 문이 열렸는데 그만 다
그만하고 끝까지 가지 않고, 그리고 그냥 자살하는 사람만, 아니 자살하는, 그냥 결론적으로는 자살이라고 기록되는 그런 생명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자살할 것 같으면 자살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이민 가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냥 본인이 이민 가면 되잖아요. 가끔씩 오고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